일본 산업이 50조 엔을 잃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에서 8%로 추락했고 조선은 3위로 밀렸습니다. 배터리는 시작조차 늦었죠. 그런데 일본 최고의 언어학자가 충격적인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전부 한자 때문에 진 겁니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데이터에 도쿄대가 침묵했습니다. 같은 기술 문서를 읽는 속도 한국이 일본의 2.7배, 600년 전 한글이 설계해 놓은 것을 일본은 50년 전에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혔던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일본이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대 야스다 강당 3층 세미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00년 넘은 건물 특유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조명, 그리고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은 15개의 얼굴.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도쿄대에서 35년간 비교 언어학을 가르쳐 왔어요. 문부과학성 언어정책 자문위원도 지냈죠. 오늘 이 자리는 모리 타케시 미래전략위원장이 직접 소집한 비공개 세미나였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도쿄대 총장 직속이에요. 경제산업성 차관 출신의 68세, 일본 산업정책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죠.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일본 산업이 왜 밀리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다면서요? 한번 들어보고 싶소. 그 한마디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테이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쟁쟁한 얼굴들이었어요. 니케이 신문 수석기자 이시카와 료타 소니, 반도체 사업부 전 부사장 오쿠다 신지, 도요타 전 생산기술본부 이사 후지타 마사토, 미쓰비시 중공업, 경제산업성, AIST, NHK까지. 일본 산업계와 학계의 핵심 인사 15명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겁니다. 모리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나카무라 교수, 시작하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 2개가 떠올랐어요. 50%, 그리고 8%. 이 두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30년 전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였습니다. 지금은 8%예요. 그 사이 사라진 돈이 50조 엔 이상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박히는 순간 오쿠다 전 부사장의 턱이 굳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니에서 반도체 사업이 축소되는 걸 직접 겪은 사람이니까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세계 1위에서 3위로 밀렸고 배터리는 시작조차 늦었습니다. 가전은 말할 것도 없죠. 삼성과 LG가 세계를 장악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시카와 기자가 볼펜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15년간 산업부 수석으로 일하면서 수백 편의 분석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숫자들을 잘 아는 얼굴이었죠.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수백 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엔고 탓이라는 분석, 경영진의 투자 실패 분석, 정부 정책 분석, 한국의 국가 지원 분석.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리 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을 35년간 준비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그것들은 전부 증상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에 진 근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15개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습니다. 한자입니다. 1초, 2초, 3초.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4초째 이시카와 기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어요. 그 소리가 방아쇠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죠. 오쿠다 전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 실례지만 지금 진심이십니까? 50조 엔의 산업 붕괴를 문제 탓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소니에서 30년간 쌓아온 경력, 반도체 사업부가 축소되면서 겪은 수모, 그 모든 것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삼성에 밀린 건 투자 타이밍 때문이에요. 우리가 디램에서 손을 뗀 건 수익성 판단이었지 한자 때문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여러 보였어요. 이시카와 기자가 바로 이었습니다. 볼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교수님, 제가 15년간 산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밀린 이유를 분석한 논문만 수백 편이에요. 그 중에 한자 때문이라는 분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학자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15명의 적대적인 시선을 동시에 받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사카모토 교수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30년간 계량 경제학을 가르친 통계의 대가예요. 나카무라 교수, 나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자 사용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없다면 이 논의는 시간 낭비입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공격이었어요. 통계학자답게 감정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때 후지타 전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요타에서 28년간 생산 현장을 총괄한 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저는 현장에서 매일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한자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건 30년간 피땀 흘린 일본 기술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미나실의 온도가 확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후지타 전 이사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 상처받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야마구치 수석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기술자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기록합니다. 그게 품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충 읽는 게 장점이라면 그건 품질의 적입니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다나카 실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예요. 교수님 논리대로면 중국도 한자를 쓰니까 산업이 안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한자 쓰면서도 잘만 하는데요. 날카로운 반론이었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와타나베 과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의 젊은 관료예요. 나카무라 교수님, 정부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앞서간 건 정부의 집중 지원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국가적 자원을 몰아준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안 했죠. 문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5명 전원이 저를 향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기자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교수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나 한국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으신 건 아니시죠? 등골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세미나 씨의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15대 1점,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35년간 기다려왔어요. 저는 이시카와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시카와 씨, 한국에서 이랜도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연구 때문에 학내에서 왕따를 당했죠. 지난 10년간 논문 게재를 거부당한 적도 5번 있습니다. 이시카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이 반박하신 내용 전부 예상했습니다. 투자 실패, 정부 정책, 엠고, 경영 판단.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35년간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산업 목록이었어요. 반도체, 추월당했습니다. 조선, 추월당했습니다. 배터리, 처음부터 밀렸습니다. 디스플레이, 추월당했습니다. 방위산업,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죠. 이건 하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패턴이에요. 한 분야에서 밀린 거라면 투자 실패로 설명됩니다. 두 분야라면 경영 판단으로 설명되죠. 하지만 6개 분야에서 동시에 같은 패턴으로 밀리고 있다면 이건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쿠다 전 부사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원인이 한자라는 겁니까? 2000년 넘게 써온 한자가. 정확히는 한자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자를 포함한 일본어 문자 체계 전체입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한자 2136자, 총 2228개의 기호를 동시에 운용하는 시스템이죠. 사카모토 교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본어의 특성이지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자는 정보 압축도가 높아요. 한 글자에 의미가 담기니까요. 맞습니다. 한자의 정보 밀도는 높아요. 저는 인정했죠. 하지만 그 정보 밀도를 얻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학습 비용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학습자 기준으로 한글의 기본 읽기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입니다. 24개의 기호와 하나의 조합 규칙만 알면 어떤 글자든 읽을 수 있어요. 숫자를 강조했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익히는데 2주, 가타카나까지 한 달, 상용한자 2000자를 읽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 6년입니다. 일본인 아이들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걸리죠. 이시카와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산업이 망한다는 논리입니까? 그럼 중국어는 한자만 수만 자인데 중국 산업은 왜 성장하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중국은 별도 분석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14억 인구라는 압도적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어요.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분야를 보면 대부분 대규모 인력 투입형입니다. 반도체 같은 초정밀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다나카 실장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기술 축적 기간의 차이 아닙니까? 한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시작한 건 삼성이 디램에 진출한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시바가 세계 최초로 NAND 플래시를 발명했어요. 일본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NAND 시장은 삼성이 35%, SK하이닉스가 20%, 합치면 55%예요. 도시바의 후신인 키옥시아는 15%밖에 안 됩니다. 발명한 나라가 후발주자에게 밀린 겁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카모토 교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데이터에 민감한 사람이라 이 숫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문의 비용의 차이가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문부성에서 겪은 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순간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하나다 유키 조교수가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34세 도쿄대 산업공학과에서 가장 젊은 조교수였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6개월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다의 눈빛이 달라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롱도 분노도 아닌 호기심이 담긴 눈이었거든요. 그녀가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군은 0명이었어요.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 벽이 하나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이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3년 전 저는 비교언어학 연구 목적으로 한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이었어요. 오쿠다 전 부사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소니 시절 경쟁 상대였던 이름이니 반가울 리가 없었죠. 언어학자가 왜 반도체 공장에 갔습니까? 공정 매뉴얼의 언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반도체 공정은 350개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온도, 압력, 시간, 화학물질 농도를 섭씨 0.1도, 0.01mbar, 0.01초 단위로 제어해야 하죠. 이 모든 조건이 매뉴얼에 기록돼 있습니다. 화면에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일본 반도체 공장의 공정 매뉴얼 한 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공정에 대한 한국 공장의 매뉴얼이에요. 세미나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일본 매뉴얼은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영어가 섞여 있어요. 한 문장 안에 4가지 문자 체계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기술 용어는 가타카나로, 설명은 히라가나와 한자로, 단위와 약어는 영어로 표기되죠. 손가락으로 왼쪽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 한 페이지를 일본 현장 기술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어요. 오른쪽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매뉴얼은 한글과 숫자, 그리고 최소한의 영어 약어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공정, 같은 조건, 같은 정보량이죠. 잠시 멈췄어요. 한국 현장 기술자가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분 40초였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같은 내용을 읽는데 일본은 4분 30초, 한국은 1분 40초. 2.7배 차이입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표본이 몇 명입니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됐습니까? 각국 48명입니다. P값이 0.001 이하예요. 논문은 이미 작성됐지만 게재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쓴웃음이 나왔죠. 왜 거부당했는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확인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단칼에 잘라버리지도 못하는 눈빛이었죠. 이시카와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읽기 속도가 빠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산업은 읽기 시험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라는 듯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맞습니다. 읽기 속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산업 현장의 규모로 확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계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기술자가 약 3,000명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공정 매뉴얼 확인 횟수는 1인당 20회예요. 매뉴얼 1회 확인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2분 50초라면 3,000명이 하루 20회씩 한 달간 누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결과가 떠올랐어요. 월간 85,000시간입니다. 일본 공장이 한국 공장보다 매뉴얼 해독에만 매달 85,000시간을 더 쓰는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02만 시간이에요. 후지타 전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요타에서 생산 효율성을 수십 년간 관리한 사람이니까요. 102만 시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비용인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50억엔입니다. 공장 하나에서만요. 일본 전체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확대하면 매뉴얼 해독 비용 차이만 연간 수천억엔 규모가 됩니다. 다나카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건 너무 단순한 계산 아닙니까? 읽기 속도만 비교하면 안 되죠. 이해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한자는 한 글자에 의미가 담겨 있으니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해도 테스트도 했습니다. 매뉴얼을 읽은 후 공정 조건 변경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올바른 대응을 선택하는 테스트였어요. 결과를 띄웠습니다. 정답률, 일본 기술자 76%, 한국 기술자 91%. 읽기도 느리고 이해도도 낮았습니다. 세미나실의 동요가 퍼졌어요. 야마구치 수석연구원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그건 교육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잖습니까? 양국 기술자의 학력을 통제했습니다. 고졸 기술자끼리, 대졸 엔지니어끼리 따로 비교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학력이 같아도 한국 쪽이 읽기 속도 2.5배, 이해도 12%포인트 높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에서 하나다 조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5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참석자였죠.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2년 전 삼성 기흥 공장에서 6개월 연수를 했습니다. 도착 첫날, 클린룸에서 저와 같은 라인에 배정된 한국 기술자가 있었어요. 고졸이었습니다. 새로운 공정 매뉴얼이 배포됐는데 그 기술자가 30분 만에 전부 읽고 팀원들에게 요점을 설명하는 걸 봤어요. 하나다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도쿄대 석사 출신입니다. 같은 매뉴얼을 이해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 시간이 포함된 거지만 제가 충격받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죽였어요. 그 기술자가 매뉴얼을 읽는 방식이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한자 의미를 하나씩 해석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기술자는 규칙을 읽고 있었어요. 한글이 원래 규칙 기반이니까 공정 매뉴얼도 규칙으로 읽는 거였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 코드를 읽는 것처럼요. 이시카와 기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나다 교수, 그건 개인차 아닙니까? 한 명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긴 어렵죠. 하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총 37명의 한국 기술자를 관찰했어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매뉴얼 이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삼성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은 이론과는 무게가 달랐죠. 오쿠다 전 부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다 교수, 당신은 일본 산업의 문제를 문자 탓으로 돌리는데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다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판단은 데이터가 더 쌓인 후에 해야겠지만 나카무라 교수님의 문제 제기 자체를 비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쿠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다의 발언이 직접적인 동의는 아니었지만 15명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죠.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다의 증언은 예상 밖이었어요. 삼성 연수 경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하나다 교수가 현장에서 목격한 건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것과 일치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해율이라는 인프라에 대해서요. 화면에 2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일본의 문해율은 99%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도 99%예요. 비슷합니다. 이시카와 기자가 즉시 반응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주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같은 99%가 아닙니다. 문해율에는 수준이 있어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OECD 국제성인 역량 조사 데이터였어요. OECD는 성인 문해력을 5단계로 측정합니다. 1단계는 간단한 문장 읽기, 5단계는 복잡한 기술 문서를 분석하고 비교 판단하는 수준이에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성인의 평균 문해력은 3단계 상위입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분포입니다. 4단계 이상,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 문서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율이 일본은 22%예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31%입니다. 사카모토 교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9%포인트 차이. 통계학자에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같은 99% 문해율인데 고급 문해력에서 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걸 산업 인력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보여줬어요. 일본 제조업 종사자 약 1천만 명 중 4단계 이상 문해력 보유자는 220만 명입니다. 한국 제조업 종사자 약 430만 명 중 4단계 이상은 133만 명이에요. 비율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죠. 전체 인력 대비 고급 문해력 비율이 한국 31%, 일본 22%. 후지타 전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숫자 노름 아닙니까? 일본 기술자들의 숙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해력 시험 점수가 현장 능력을 대변하진 않아요. 후지타 전 이사님, 정확히 그 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숙련도. 일본 기술자의 숙련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숙련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에서 신입 기술자가 독립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숫자를 강조했어요. 한국은 1년 4개월입니다. 세미나실이 웅성거렸어요. 같은 수준의 숙련도에 도달하는데 일본이 2.6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와타나베 과장이 반박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 아닙니까? 일본 기업은 OJT를 중시하고 한국은 속성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을 통제한 비교를 했어요. 화면에 실험 결과를 띄웠습니다. 같은 교육 커리큘럼, 같은 장비, 같은 기간을 준 상태에서 일본 기술자와 한국 기술자의 학습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평가에서 한국 기술자의 습득 완료율은 87%, 일본 기술자는 54%였습니다. 오쿠다 전 부사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어요. 그건 한국 기술자가 한국어 매뉴얼을 읽었기 때문 아닙니까? 일본 기술자가 일본어 매뉴얼을 읽었으면 당연히 불리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각자 모국어 매뉴얼을 사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같은 내용을 모국어로 읽었는데
한국어 매뉴얼을 읽은 기술자가 일본어 매뉴얼을 읽은 기술자보다 33%포인트 높은 습득률을 보인 겁니다. 문자 체계의 효율성이 학습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예요. 세미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오야마 부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토대 인지과학과에서 언어 처리와 인지, 부활을 연구하는 분이었죠. 나카무라 교수님, 저는 인지과학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오야마에게로 향했어요. 일본어를 처리할 때 뇌의 인지 부하가 높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자를 읽을 때는 시각 처리 영역과 의미 처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히라가나를 읽을 때는 음운 처리 영역이 추가로 작동하고, 가타카나와 영어까지 섞이면 뇌는 끊임없이 문자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아오야마의 목소리는 학자 특유의 건조함이 있었지만 내용은 무거웠어요. 반면 한글은 단일 문자 체계예요. 읽을 때 뇌가 전환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다. 인지 부하가 낮다는 건 그만큼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저는 나카무라 교수님의 전체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가 인지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인지과학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균열이었어요. 하나다에 이어 아오야마까지.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부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은 15명의 벽에 두 번째 금을 낸 셈이었죠. 이시카와 기자가 날카롭게 반격했습니다. 두 분 다 학자시니까 이론적으론 흥미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현장을 취재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 건 투자와 경영의 문제예요. 문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시카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15년간 산업 현장을 발로 뛴 사람의 자신감이었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시카와 씨, 투자와 경영이 원인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일본의 투자와 경영 판단이 느려졌을까요? 왜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했을까요? 이시카와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속도는 정보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걸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2.7배 차이 나면 의사결정도 느려지고 투자도 느려지고 경영 판단도 느려지는 겁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문의 비용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속도예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세미나실 한쪽 벽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느새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15개의 시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아졌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술 토론의 긴장감과는 다른 무언가 개인적인 것이 흘러나올 때의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어요. 제 아버지, 나카무라 요시히코는 문부성 언어정책과에서 일했습니다. 50년 전 일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던 시기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면 없이 기억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공장의 불량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현장 기술자들이 공정 지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자 읽기가 어려운 기술자들이 지시서를 대충 읽거나 선배에게 물어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죠. 후지타 전 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어 간소화 프로젝트,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의 한자 사용을 줄이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가지를 더 조사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한국은 같은 시기에 한글 전용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한자를 빼고 한글로 통일하는 정책이었죠. 아버지는 그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의 기술 문서 이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세미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12명의 팀원과 함께 6개월간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일본도 산업 현장의 문자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전파 속도를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간 건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모리 위원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폐기됐습니까? 전통 파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15명을 둘러봤어요. 한자는 일본 문화의 정수다. 한자를 줄이는 건 일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 쏟아졌죠. 학계, 언론, 정치권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보고서는 종이 조각이 됐고 아버지는 조용히 좌천됐습니다. 세미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시카와 기자가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쿠다 전 부사장은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까까지의 적대감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그 연구를 계속했어요. 혼자서 서재에 한국어 교재를 쌓아두고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일본 산업 데이터와 비교했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연구를 30년 넘게 혼자 한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케니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꿨어야 했다. 문자를 바꾸지 못한 나라는 결국 산업도 바꾸지 못하게 된다. 내가 증명하지 못한 걸 내가 증명해 다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좌천당한 그해 한국은 한글 전용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은 한자를 지켰고 한국은 한글을 선택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반도체 점유율 8%와 65%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구로다 PD가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어요. NHK에서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었죠. 사람의 이야기에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키무라 박사과정 학생도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비교문화학을 전공하는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50년에 걸친 연구는 학문적 헌신의 무게를 느끼게 했을 겁니다. 이시카와 기자는 볼펜을 만지작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인정 현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다, 아오야마, 구로다, 키무라. 4명의 벽이 무너졌어요. 아직 11명이 남아 있었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리 위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카무라 교수, 아버님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소. 하지만 감정과 논리는 구분해야 하오. 계속하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만으로는 부족했죠.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글 자모 조합표가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한글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어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2가지 문자 체계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일본어,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한자 2136자, 총 2228개의 기호를 외워야 합니다. 각각 독립적인 기호예요. 히라가나의 아와 가타카나의 아는 같은 소리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한자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하나가 독립된 그림이에요. 화면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한글.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입니다. 잠시 멈췄어요. 24개로 11,000여 개의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조합이지 기호수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다르잖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었어요. 조합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글은 24개의 부품으로 11,000개의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규칙은 단 하나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이 하나의 규칙으로 모든 글자가 생산됩니다. 화면에 한글 조합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부품을 바꾸면 다른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설계 시스템이에요.
다나카 실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지만 문자 설계와 산업 설계는 다른 차원입니다. 한글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를 잘한다는 건 비약이에요. 비약일까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반도체 공정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증착, 포토, 식각, 이온 주입, 세정이라는 기본 공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본 공정을 순서와 조건을 바꿔가며 조합하면 350개 이상의 공정 단계가 만들어져요. 한글 조합표와 반도체 공정 흐름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4개의 자모로 11,000개의 글자를 만드는 것. 5가지 기본 공정으로 350개의 단계를 만드는 것. 구조가 같습니다. 소수의 모듈을 규칙으로 조합해서 복잡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야마구치 수석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구조가 비슷하다고 능력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영어 알파벳도 26개로 수십만 단어를 조합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권 국가가 전부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날카로운 반론이었어요. 세미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영어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 글자가 일렬로 나열됩니다. 순서만 바뀌죠. 하지만 한글은 2차원으로 조합돼요. 초성은 위에, 중성은 오른쪽이나 아래에, 종성은 맨 아래에 배치됩니다. 하나의 글자 안에 공간 배치가 있는 거예요. 화면에 한글 한 글자의 구조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공간 안에서 부품의 위치를 정하고 규칙에 따라 배치하는 거죠. 반도체 칩 설계에서 트랜지스터의 위치를 정하고 배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마에다 소장이 손을 들었어요. 라쿠텐 AI 연구 소장으로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나카무라 교수님, 저는 AI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미나실의 시선이 마에다에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AI 엔지니어들의 논문 생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 다음이에요. 일본보다 2.3배 빠릅니다. 마에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교육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속도가 유독 빨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한국 팀은 평균 3주 안에 실전 적용을 시작해요. 일본 팀은 2개월이 걸립니다. 와타나베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 아닙니까? 마에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면 오류가 많아야 정상인데 한국 팀의 초기 오류율은 일본 팀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마에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 시스템을 빨리 익히는 건 시스템의 규칙을 빨리 파악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릴 때부터 규칙 기반 문자를 사용하면서 체화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치 못한 지원이었습니다. 마에다 소장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한글은 규칙 기반 시스템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규칙을 배우고 규칙으로 사고하고 규칙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훈련이 600년간 축적된 거예요. 노무라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세다대 공학부에서 시스템 공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죠. 시스템 설계자의 눈으로 한글의 구조를 보면 나카무라의 주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동요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하나다, 아오야마, 구로다, 키무라, 그리고 이제 마에다와 노무라까지 6명이 벽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벽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시카와, 오쿠다, 사카모토, 후지타, 야마구치, 그리고 모리 위원장.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의 데이터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도 살펴봤어요. 화면에 조선 산업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300만 개예요. 이 부품들을 설계하고 조달하고 조립하는데 수만 페이지의 문서가 사용됩니다. 사진을 띄웠어요. 거제도 조선소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수주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70% 이상이에요. 일본은 15%까지 밀렸죠. 다나카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조선을 담당하는 사람이니 이 숫자가 가슴에 찔렸을 겁니다. 조선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설계 변경 횟수를 비교해 봤어요. 유럽 조선소가 1400회, 일본 조선소가 1100회, 한국 조선소가 600회입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어요. 그건 설계 기법의 차이입니다. 한국이 3D 모델링을 일찍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3D 모델링 도입이 빨랐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왜 빨랐을까요? 새로운 설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새 매뉴얼을 익혀야 해요. 한국은 3D CAD 도입 후 현장 적응에 8개월 걸렸습니다. 일본은 2년 4개월이었어요.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기능인데 현장에 정착하는 속도가 3배 차이 났습니다.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배터리 산업 데이터였어요.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상용화한 건 손이에요. 일본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숫자를 띄웠어요. CATL이 37%, LG에너지솔루션이 14%, BYD가 16%, 삼성 SDI가 5%, SK온이 5%, 한국 3사를 합치면 24%예요. 일본의 파나소닉은 6%까지 밀렸습니다. 오쿠다 전 부사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소니가 배터리 사업을 무라타에 매각한 건 그가 재직하던 시절이었죠. 배터리에서도 같은 패턴입니다. 기술을 발명하고도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에서 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지타 전 이사가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투자 규모의 문제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일본은 신중했던 겁니다. 후지타 전 이사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신중함과 느림은 다릅니다. 후지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검토와 실행을 동시에 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현장 기술자들이 새로운 공정 문서를 빠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검토 시간이 짧으니까 실행도 빨라진 거예요. 화면에 배터리 공장의 교육 데이터를 띄웠어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신규 라인 가동까지 걸린 시간 14개월입니다. 파나소닉 기가팩토리 가동까지 걸린 시간 26개월이에요. 같은 수준의 생산 라인인데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후지타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요타에서 30년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나카무라 교수. 후지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도요타에서 28년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매뉴얼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압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자 표기를 히라가나로 바꾸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기술 문서에서 어려운 한자를 빼자고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후지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매뉴얼 이해 속도가 40% 빨라졌어요. 불량률이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단지 한자 표기를 줄였을 뿐인데요. 세미나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원래대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후지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현장 30년 경력의 후지타가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의 고백이었죠. 와타나베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의 문서 간소화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관료다운 신중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동의였어요. 다나카 실장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자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문서 간소화를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3명이 동시에 넘어왔습니다. 후지타, 와타나베, 다나카. 현장 경험자들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방위산업 데이터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전차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K2와 일본의 10식 전차를 나란히 놓은 비교 사진이었죠. 방위산업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10년 전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했어요. 총 금액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이시카와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아닙니까? 수요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 능력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되죠. 저는 답했어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납기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1,000대를 납품하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답했죠. 왜 빨랐을까요? 화면에 무기 체계 개발 프로세스를 띄웠어요. 전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6만 개입니다. 엔진, 변속기, 포탑, 사격 통제 장치, 장갑,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수만 페이지의 기술 문서가 오갑니다. 숫자를 강조했어요. 한국의 시스템 통합 테스트 속도는 유럽의 2배입니다. 엔진을 교체하면 변속기를 조정하고 무게 중심이 바뀌면 현가장치를 수정해야 하죠. 이런 연쇄 수정이 수백 번 일어나는데 한국은 각 수정마다 3개월, 유럽은 6개월 걸려요. 다나카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방산도 담당하는 사람이라 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었죠. 빠른 이유는 같습니다. 기술 문서의 전파 속도, 설계 변경 사항이 수백 개 하청업체에 전달되고 각 업체의 기술자들이 변경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한글로 된 문서는 빠르게 읽히고 빠르게 이해되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저는 화면을 정리했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위산업. 4개의 서로 다른 산업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기술 문서의 이해 속도 차이가 학습 속도 차이를 만들고 학습 속도 차이가 혁신 속도 차이를 만들고 혁신 속도 차이가 산업 경쟁력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기술 문서의 이해 속도를 결정하는 건 문자 체계의 효율성입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통계학자로서 4개 산업의 일관된 패턴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표본이 하나면 우연이지만 넷이면 구조적 원인을 의심해야 하니까요. 야마구치 수석연구원도 아까의 분노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시카와 기자만이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긴 했지만 방향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이 아니라 검증의 눈빛이었죠. 오쿠다 전 부사장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 위원장, 68세의 노련한 행정가는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세미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조롱과 분노는 사라졌어요.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테이블 위를 덮고 있었죠. 15명 중 9명이 이미 벽에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벽 5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시카와 기자, 오쿠다 전 부사장, 사카모토 교수, 야마구치 수석연구원, 그리고 모리 위원장.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35년 연구의 결론이 이 한 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실험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제가 3년에 걸쳐 진행한 실험입니다. 일본어와 한글로 동일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각국 기술자에게 읽힌 뒤 3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이해 속도, 정확도, 그리고 응용 능력. 사카모토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실험 설계에 관심을 보이는 표정이었죠. 표본은 일본 측 240명, 한국 측 240명.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4산업에서 각 60명씩 추출했습니다. 학력, 경력, 연령을 모두 매칭했어요. 사카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중맹검입니까? 네. 참가자들은 실험 목적을 몰랐습니다. 단순한 직무 능력 평가라고만 안내했어요. 사카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험 설계에 흠잡을 곳이 없다는 인정이었죠. 결과를 띄웠습니다. 이해 속도. 한글 기술 문서의 평균 이해 시간은 일본어 대비 2.7배 빨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죠. 2번째 결과를 보여줬어요. 정확도.
문서를 읽은 후 공정 조건을 변경하는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기술자의 오류율이 일본 대비 60% 낮았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응용 능력입니다. 화면의 마지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문서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기존 지식을 응용해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테스트였어요. 이건 단순 읽기가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한 겁니다. 잠시 멈췄어요. 한국 기술자의 응용 문제 해결률 73%, 일본 기술자 41%, 세미나실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32%포인트 차이입니다. 읽기만 빠른 게 아니라 읽은 것을 응용하는 능력까지 차이가 났어요. 야마구치 수석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분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의 저항이었어요. 그게 정말 문자 체계 때문입니까? 교육 환경, 기업 문화, 개인차, 변수가 너무 많잖습니까? 맞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일본인 기술자에게 한자를 제거하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줬어요. 한글의 효율성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한자라는 변수를 제거한 겁니다.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자를 뺀 매뉴얼을 읽은 일본 기술자의 이해 속도가 1.8배 빨라졌습니다. 오류율은 35% 감소했어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일본인이 같은 내용을 한자만 빼고 읽었을 뿐인데 이해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 겁니다. 이건 교육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개인차도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문제예요. 야마구치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실험 설계는 견고합니다. 표본 크기도 충분하고 이중맹검의 변수 통제까지 했어요. 통계학자로서 방법론에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결론이 너무 큽니다. 문자 체계 하나로 산업 경쟁력 전체를 설명하겠다는 건 학술적으로 위험한 주장이에요. 동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자 체계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정책, 교육, 경영, 전부 중요한 변수예요. 하지만 그 모든 변수의 밑바닥에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초 인프라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있어야 물류가 가능하듯 문자가 효율적이어야 지식 전파가 가능합니다. 사카모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여 요인 중 하나로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통계학자의 인정이었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표현은 사카모토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죠. 그때 이시카와 기자가 움직였습니다. 볼펜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세미나실 전체가 이시카와를 바라봤어요. 오늘 가장 공격적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15년간 산업 기사를 썼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아까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죠. 한국 기업 취재를 많이 했어요. 삼성, SK, 현대, LG. 보도자료를 받으면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이 같이 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한국어판은 바로 핵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와 맥락이 한눈에 읽혀요. 그런데 일본어판은 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자 표기를 확인하고 가타카나 용어를 영어로 환산하고 문맥을 재구성해야 하죠. 이시카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일본어의 깊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글자의 의미가 담기니까 천천히 읽는 게 당연하다고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깊이가 아니라 비용이었어요. 그 비용을 30년간 일본 산업 전체가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시카와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아까 제가 학자의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세미나실에 전율이 흘렀어요.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시카와가 공개적으로 철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등에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오쿠다 전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니에서 30년간 반도체와 함께한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소니에 있을 때 삼성 기술 문서를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쿠다에게로 향했어요. 같은 반도체 공정을 설명하는 문서였는데 삼성 문서가 우리 문서의 절반 분량이었어요. 처음엔 삼성이 대충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번역하면서 알았습니다. 대충 쓴 게 아니라 같은 정보가 절반 분량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글이 그만큼 효율적인 거였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오쿠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때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15명 중 13명. 이시카와와 오쿠다마저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강했던 두 개의 벽이 동시에 무너졌죠. 남은 건 모리 위원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미나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방 안에 주황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모리 위원장이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68세의 체구가 의외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 시절의 위엄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나카무라 교수.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세미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사람, 도쿄대 총장 직속 미래전략위원장. 일본 산업정책의 산 역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경제산업성에서 35년간 일했소. 모리 위원장이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14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는 걸 봤소. 가전이 넘어가는 걸 봤고, 조선이 밀리는 걸 봤소. 배터리는 시작도 못 해봤지. 목소리에 깊은 탄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마다 원인 분석을 했소. 투자 부족, 정책 실패, 경영 판단 착오. 매번 같은 결론이었어. 그리고 매번 같은 대책을 세웠지. 더 투자하고, 더 지원하고, 더 연구하자.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소. 한국은 더 빨라지고, 일본은 더 느려졌어. 모리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5년 동안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보인 것 같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계속 증상만 치료하고 있었어. 투자를 늘리고, 정책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초 인프라, 문자라는 운영체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소. 모리 위원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35년간 일본 산업을 지켜온 사람의 눈에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교수의 아버지를 기억하오. 세미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경제산업성에 막 들어갔을 때 문부성에서 언어 간소화 제안이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었소.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 화제였지. 그리고 그 제안이 묵살됐다는 것도. 모리 위원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한자는 일본의 혼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50년 전에 내가 교수의 아버지를 묵살하는데 동의한 사람 중 하나였던 거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미안하오. 한마디가 세미나 씨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혼자 써 내려간 보고서,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 보고서,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의 마지막 부탁,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의 연구가 50년 만에 빛을 보고 있소. 모리 위원장이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나카무라 교수,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나왔어요. 위원장님, 시작이 아닙니다. 50년 전에 시작된 걸 오늘 이어가는 겁니다. 모리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이 세미나의 내용을 미래전략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겠소. 산업 현장의 문서 간소화부터 시작해서 문자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공식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소. 세미나 씨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다와 아오야마, 그 다음에는 마에다와 노무라, 그리고 후지타와 다나카까지 하나둘 박수가 퍼져나갔죠. 이시카와 기자가 볼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니케이에 이 연구를 보도하겠습니다. 산업부 특집으로요. 오쿠다 전 부사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반도체 업계에도 문서 간소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현장에서부터 바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야마구치 수석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아까 장인 정신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 정신을 지키면서도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다 조교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삼성에서 느꼈던 의문이 오늘 풀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저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로다 PD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죠. 이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NHK에 기획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시간 반 전에는 15개의 벽이었던 얼굴들이 지금은 15개의 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한글 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이라는 글자였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28개의 부품으로 무한한 조합을 만드는 시스템을요. 그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체제의 설계였어요. 화면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이 나타났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잠시 멈췄어요. 600년 전 한국은 중국의 문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스템을 설계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위산업이에요. 기술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국민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15명을 바라봤어요. 한글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600년 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설계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위대한 겁니다. 세미나실이 고요해졌어요. 일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그 결단을 제안했어요. 일본은 그걸 놓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모리 위원장을 바라봤어요. 바꿀 용기가 있는 나라가 결국 미래를 설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5명이 그 시작이 되어 주신다면 아버지의 보고서는 50년 만에 완성되는 겁니다. 모리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명 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스다 강당의 100년 묵은 참나무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같은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 반 전에는 무겁기만 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